안녕하세요. 4차시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에서 예의 기원과 예절, 또 차생활과 관련된 예절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 이번 강에서는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차 음미하기에서 다신전을 한번 음미하시고 들어오셨죠? 다신전에서 이번에 불을 조절하는 일, 화후라 해서 문무지후라는 말이 있는데, 문무지후는 문은 문인, 무인 이렇게 구별이 되죠. 근데 문이라는 거는 아주 이렇게 은은하고, 적은 불을 이야기하고, 무라는 거는 세차고 강한 불을 얘기하는데, 차를 마실 때 차 끓이는 불도 이렇게 보죠. 지금은 포트가 있고 또 이렇게 가스에다가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화로에다가 불을 조절했죠. 그래서 숯을 올려놓고 이제 불을 조절하는데 불이 너무 강하게 세차게 올라오면은 물이 너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 숯이 좀 약한 불이라서 물이 천천히 이렇게 끓으면은 물이 너무 유연해져서 차 맛이 제대로 안 드러난다 해서 세찬 불과 은은한 불 중간을 잘 조절을 해서 그런 불에 물을 끓여야지 차가 아주 맛있게 우러나고 차의 본체가 제대로 우러난다. 이래서 문무지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사실 이 문무지후라든가 뭐 이런 숯불 피우는 일이 별로 없는데 차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 심신을 수양하고 마음의 안정, 뭐 여유 이런 거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고질병이라고 우리가 꼽고 있는 것이 첫째는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못하는 거, 천천히 하지 못하는 거. 특히 우리 막 빨리빨리 하죠.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혼자 있지 못하는 거. 혼자 있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특히 막 컴퓨터 게임 같은 거에 몰두하거나 막 이런 내용들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뭔가를 같이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도 다양하게 만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막 몰두해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하지 못하고 혼자 있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고를 요하는 그런 문제를 회피한대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좀 복잡해지게 이야기가 되면은 그 복잡한 이야기 우리 그만하고 뭐 술이나 한잔 하자, 뭐 그냥 이렇게 그만하고 뭐 하자, 다른 행동을 자꾸 제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를 요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철학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회피하게 되는데, 차를 통하게 되면 이런 이제 우리가 고질병으로 꽂는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 차를 통해서 차는 불을 지금도 전부 이렇게 집에서 현대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포트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 따라 차 생활을 오래 경험적으로 해온 사람들은 이게 화로와 탄관을 이렇게 갖춰놓고 숯불을 피워가지고 물을 끓여서 차를 달여 마시기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로 간단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혹시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차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금방 시작하실 분도 계시고 또 뭐 5년 후 10년 후 상황이 나아지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경우에는 자기 가정을 가졌을 때, 그다음에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이 좀 여유가 있어질 때 이렇게 뒤로 미루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뭔가 우리가 계획을 한다면 지금 준비하는 게 좋죠. 지금 시작을 하면서 천천히 훈습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차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이제 차만 우려서 값맞게 마시는 것보다 이제 화로나 탄광 같은 걸 준비해서 물을 끓이는데, 그때 숯불을 피워가지고 물을 끓여서 차를 마시는 그 차의 맛은 우리가 그냥 이 포트에서 나오는 그런 같은 물이라도 어떤 정치 때문에 기분의 문제일지는 몰라도 차의 맛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을 해서 느껴보셔야 될 일이죠. 이렇게 내가 경험하니까 좋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이게 좋을 것이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기회가 되면은 한번 화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탄관을 이용해서 불을 한번 피워서 차생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하는 거, 천천히 물이 끓고, 요새 순간으로 이렇게 탁 끓는 것보다 천천히 물이 끓고, 그 다음에 혼자 그런 작업을 다 하죠. 차를 마시는 거. 차도 좋은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 이렇게 마주하고 앉아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혼자 고요히 어떤 사고를 요해야 되거나 중요한 일이거나 어떤 판단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그다음에 또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쪽으로 심각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차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차를 마실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한국의 차문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차문화 강의에 이제 뭐 고려나 조선 뭐 이런 데까지 차가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왜 즐겼는가 이런 내용들이 학습이 되겠지만, 하여튼 이 차 생활을 통하면은 천천히 할 수 있는 거, 천천히 할 수 있는 게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훈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홀로 있는 시간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 홀로 이제 보람되게 즐기는 거죠.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차를 마시는 행동을 통해서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 내지는 이런 거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사고를 회피하는 그런 사고를 요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회피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이런 거, 이게 이제 차자리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뭐 바쁘니까 여러분들 티백이든 뭐든 많이 드시는 게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상황이 여의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이렇게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것처럼 뭐 차의 도구라든가 이런 걸 갖추어서 한번 차 생활을 진지하게 해나가는 거, 그게 궁극적으로는 뭐 어떤 정신적인 어떤 함량이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그 정신적인 거 이전에 그 건강은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번 그 강의에 우리 한국의 차문화를 수업하기에 앞서 이제 먼저 차문화라는 거는 우리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차를 제다해서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해서 차를 우려서 마시고 난 이후에 어떤 그 기호, 흥취를 즐기는 것까지, 그런 모든 그 차에 대한 일 있죠. 차에 대한 모든 일을 이렇게 향유하는 거, 그것이 차문화. 그 다음에 이런 향유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수심이나 수심을 통해 가지고 뭐 궁극적으로 도에 이르는 거, 이게 이제 다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우리가 수업을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차문화를 다른 이야기로, 현실적인 이야기로 하자면은 이 차자리의 분위기를 즐기는 거죠. 어떤 차자리, 거실에서, 요즘에 거실에서, 아니면 내 방에서, 뭐 어디 넓은 곳에서, 아니면 어디 넓은 잔디밭이나 이런 곳에서 그 분위기를 즐기면서 차의 성품이나 또 그 차를 마시는 도구의 아름다움을 같이 더불어 감상하고, 또 차를 내는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면서 어떤 그 풍류에 해당하는 생활의 여유를 즐기는 거, 이것이 요즘에 이제 차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를 마시면서 차를 다루는 마음가짐이라든가 차 다루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중요한 거, 차에서는 차자리 있죠. 차자리, 자리. 그 다음에 다루는 마음가짐,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도구, 사용하는 도구. 근데 차자리는 이제 주로 소박한 차자리 꽃이 장식되고, 또 시서와의 자리가 요즘에 그 뭐 현대시도 좋죠. 이제 시라든가 아니면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제 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논할 수도 있고, 또 차만 계속 마시면은 좀 소화가 빨리 되고 좀 배가 고프죠. 그래서 요기할 수 있는 어떤 다과라든가, 그리고 이 차자리가 펼쳐지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뭐 이제 노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옛날식으로 단소를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뭐 가야금을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이 나면은 뭐 기타를 칠 수도 있고, 또 춤을 한번 이렇게 한바탕 출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자리에서 무르익어 가기 때문에 차문화를 우리가 종합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만 마시는 거 하나가 단독으로 차문화 하나만이 아니라, 차문화를 하자면은 시서화에도 뭐 경우에 따라서 조예가 있고, 또 뭐 춤과 또 음악에도 이제 조예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다가를 치자면은 요리, 이런 것도 전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종합문화 예술로 발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차는 우리 생활 문화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차자리라든가 차를 다루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내면을 성찰하는 심리전 수양의 방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오는 것이 이제 그 건강을 위한 효능이죠. 이 동의보감에 보면, 차는 음식을 소화하며 머리와 눈을 맑게 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갈증을 먹게 하고 잠을 적게 하며 해독을 한다. 이렇게 우리 해독작용은 차를 인류가 처음으로 먹게 된 이유가 염제신농이 독초를 먹고 중독됐을 때 차를 먹고 해독했다. 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차를 마시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차 문화라든가 다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실제적인 우리 인체에 대해서 건강에 차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차를 많이 마시고 또 문화적인 성향보다는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차 문화가 이만큼 2000년 이상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탁월한 어떤 그 이제 건강 효능을 이렇게 즐기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차를 마시면은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대뇌 중추신경계에 자극해요. 그래서 정신을 맑게 하고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요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밝은 정신으로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을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논의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머리를 맑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신적인 어떤 그 제대로 된 발전적인 우리의 그 생활의 방향 이런 거를 지향해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뒷받침해서 건강이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경우에 따라 영약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중에서 이 포로들을 이렇게 붙잡아서 포로들한테 신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로 그 중에 포로들 중에서 가장 그 의지가 강해가지고 그 어떤 비밀이나 뭐 이런 내용을 적군에게 발설하지 않는 거, 고문을 해도 발설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국 공군이었대요. 영국 공군들은 당시에 이제 대학 이상의 어떤 학력 정도를 갖고 좀 하이클래스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국 공군으로 갔었는데 이 영국군 그래서 영국의 왜 그 신사의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우리로 치면은 뭐 선비라든가 군자 이렇죠. 그래서 진짜 그 신사들이 그 막 아무리 이렇게 그 고문을 해도 이제 비밀이나 이런 거를 발설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한 실험을 해본 게 있는데 영국군 공군들은 장교기 때문에 포로 수용소에서도 차를 먹고 장교 대우를 받고 수용이 돼 있었는데 그 차를 끊고 대신에 차 대신 간식으로 그 뭐 초콜릿이라든가 뭐 캔디 이런 것들을 그 차 대신 이제 그 기호품으로 넣어줬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고문을 하니까 그때는 막 의지들이 약해져가지고 막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쉽게 폭로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 고문을 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래요. 일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떤 그런 그 실험들을 좀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했잖아요. 영국 공군들이 그 의지가 강한 것이 아마 차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일본 역시 차를 많이 마시니까 아마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차를 딱 끊고 이제 달고 이렇게 그런 초콜릿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호품으로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 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이겠죠. 전부 이렇게 쉽게 그 고문을 하거나 이러면은 다 발설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 그게 이제 차가 굉장히 사람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 거, 그죠? 내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게끔 내 정신을 유지시켜주는 그 의지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차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차가 좋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차 얼마나 지금 드시고 계세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아니면은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차를 마셨기 때문에 나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약간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차는 그 약이 아니고 식품이죠. 그래서 다반사로 매일매일 또 끊임없이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면 참 좋죠. 그렇게 해서 꾸준히 먹으면은 그런 여러 가지 차가 그 영약이라고 하고 항암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지금의 그 의지력을 강화시키거나 이런 것까지 효과를 보려면은 이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밥을 먹듯이 차를 그렇게 다반사로 함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차의 효능은 우리가 그 오래 살고 뭐 병이 없고 또 죽지 않는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 신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선의 음료, 그 신선들이 즐겨하는 음료로
까지 차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옛날에 그 우리가 뭐 신라라든가 뭐 그 이전에서부터 차를 먹으면 사람이 맑아지고 신선의 경지에 이른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뭐 옛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얘기한 거였지만 요즘에 와서는 현대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분석법, 그다음에 실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동물들이라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게까지 그 차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마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이렇게 현대 그 성인병에 해당하는 그런 병들에 대해서도 정말 중증이 아닐 경우에는 차를 꾸준히만 음용을 하면 본인이 그 어떤 그거를 중간에 이제 해이해져서 이렇게 좀 그 생활을 그만두고 막 이러는 경우는 예외겠지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줄곧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그 어떤 성인병이나 이런 게 초창기에 이렇게 발견이 될 경우에는 처방을 차로 내리는 경우도 흔히 이제 있어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서 차를 꾸준히 마시면은 정말 증상이 이렇게 완치가 돼가지고, 약이 없이 완치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들도 발표가 많이 되죠. 네, 동물 같이 특히 쥐나 뭐 고양이 아니면 토끼 이런 동물 실험을 해서도 차를 계속 투여를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어떤 병증이 이렇게 완화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서 결과가 또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차의 그 대중적으로는 차의 어떤 그 문화적인 이런 거보다는 건강의 필수품으로서 이제 차를 많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쥐를 가지고 학습 능력, 미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쥐를 가지고 미로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쥐가 A군은 그 밥을 그대로 먹고 B군은 밥에서 그 밥 줄 때 주는 물 있죠. 물 대신에 차를 주는 거예요. 밥에다가 그러니까 차 섭취를 플러스 시켜서 한 2, 3주를 이렇게 쥐를 키우고 난 다음에 미로를 통과하게 하면은 차를 꾸준히 먹은 쥐는요, 이 미로를 순식간에 한 번에 그냥 통과한다는 그런 실험 보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구력 같은 거, 지구력이 물에 빠졌을 때 얼마나 견뎌내는가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몇 배 이상, 몇십 배의 월등한 그런 지구력 향상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차는 공부하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사고를 요하는 이 학생들이 이렇게 마실 경우에는 그 차로 인해서 이제 머리가 맑아지고 예민해지고 여러 가지 능력, 그 다음에 지구력이 있어서 우리 책상에 보통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로 생각하면 1시간이 넘으면 좀 힘들지만, 근데 보통 젊은 학생들은 1시간 이상 앉아 있기가 좀 힘든데, 그럴 경우에 이제 차를 꾸준히 마시면은 어떤 지구력 같은 것도 향상된다는 이런 보고들도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문화와 더불어 지금 이제 잠깐 차와 건강에 관해 살펴보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균형 잡힌 식단을 대부분 하죠. 개인에 따라서 이제 균형 잡힌 식단을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경우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회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옛날 저희 때 1군 식품, 2군 식품, 3군 식품에서 5군 식품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 그러는데, 영양 부실이라든가 이런 거가 그렇게 크게 오지 않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사만으로 안 되고 현대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헬스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산책을 하거나 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를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운동도 해요. 그 다음에 요즘에 현대에서 각각 세 번째가 중요하죠. 레저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외에 정신적인 안정이라든가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레저 뭐 스포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레저를 즐겨요. 그래서 현대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 하면은 균형 잡히게 잘 먹는 거죠.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 유지하고 정서 안정을 위해서 레저, 이게 세 가지인데, 근데 요즘에는 공해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도 차는 해독작용이 잇따르고 염제신농의 경우에도 해독작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해독제로서의 어떤 그게 필요한 거죠. 공해 시대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그런 중금속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성분에 의해서 해독제가 필요한데,
차는 여러 가지 실험 결과 식품 중에서 물론 해독제 어떤 독에 대한 해독제라면은 화학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식품 중에서는 우리가 상시로 먹었을 때 가장 해독력이 뛰어난 쉽게 얘기해서 요새 브로콜리라든가 건강에 좋다 그래서 뭐 많이 먹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해독이나 이런 거 좋다는 양배추 같은 것도 좋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탁월한 효능을 가진 것이 차로 꽂고 있는 거예요. 해독력을. 우리가 계속 먹을 때 자연스럽게 해독이 되는 거. 그래서 차는 문화를 향유하는 정신적인 문제 외에 우리가 소금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21세기 공예 시대에는 생활 필수품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우리가 소금 섭취 얼마를 이렇게 정하듯이 차도 아마 그래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차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정보에 대해서 차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으다 보니까 정말 차가 21세기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생활 필수품이다. 이런 것이 저도 이제 아주 깊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새 뭐 치매 예방 이런 거를 좋아서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차를 많이 드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해독제 때문에 필요해요. 근데 이 해독제에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다이옥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다이옥신은 환경 호르몬이죠. 근데 이게 청산가리보다 1000배 독성이 있어서 인간이 자연 환경을 파괴한 거에 대한 자연의 반격이라 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그런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량을 섭취를 해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이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은 이 피하 지방에 이렇게 흡착이 돼 있어 갖고 씻겨 내려가지가 않는데요. 수용성이 아니라서 이렇게 어느 부위에 이게 딱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문제가 하루 뭐 섭취량이 어느 정도까지는 뭐 된다. 뭐 이렇게 보통 18에서 64 뭐 성인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피코그램 정도 단위를 써요. 피코그램이라는 거는 1조분의 1g을 얘기하는 건데 이 피코그램의 1단위를 쓴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이게 양에 대한 이 양이 얼만큼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양이 되면 그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작은 양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일일 허용량이 이거는 허용량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이제 아까 지용성이라서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허용량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60에서 240g으로 돼 있어요. 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어떤 식품에 이제 만약에 이게 첨가가 된다면 근데 뭐 요즘에 도시 지역의 그런 산모들이라든가 이런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가장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 가장 맑아야 될 사람들이 아기를 수유하는 어머니들 산모기 때문에 이제 산모들의 모유에서 이렇게 에도 다이옥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옥신은 이게 소각장에서 뭔가 소각할 때 우리가 쓰는 일회용의 어떤 종이컵이라든가 뭐 코팅되어 있는 종이 이런 거에서부터 일회용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각장에서 태우는 그런 물질들이 이제 성층권으로 올라가서 구름에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되죠. 그래서 구름은 국경이 없이 전 세계 어디나 다 떠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양에서 잡아온 원양어선은 무공해라고 했는데 지금은 원양에서 잡아온 어떤 원양 생선이나 이런 데도 다이옥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에든 안 가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아마존 밀림 속에 인류가 들어가 살지도 않았던 그런 깊은 곳에도 이제 다이옥신이 이렇게 농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다이옥신 성분이 이제 구름에 함유가 돼 있으면 비가 돼서 내리면 이게 토양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까 지용성이라 그랬죠. 물에 씻겨 내려가지가 않으니까 토양에 흡착돼 있다가 식물을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체에 들어가서 농축이 됐다가 그거를 이제 동물이나 여러 가지가 먹어서 이제 그게 또 농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유럽 쪽에서 수입해 들어온 웨하스에 다이옥신이 많이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폐기도 됐고, 그 다음에 뭐, 벨기에인가 그쪽에서 수입해온 돼지고기에도 다이옥신이 많은 양 함유돼 있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제 식물을 통해서 사료를 통해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는 먹게 되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허용량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문제가 있는데 이 다이옥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인체에 주로 생식계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기초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는 다이옥신의 작용이 뭐 이렇게 남성들의 어떤 정작수를 감소를 시킨다든가 또 여성들의 어떤 그 생식계에 작용을 해갖고 뭐 자궁 내막증 등을 유발시키는 어떤 원인으로 지금 많이 지목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다이옥신이에요. 그래서 다이옥신에 알게 모르게 많이 농축이 되면 사실 우리 건강이 굉장히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치명적이 되는데 그 다이옥신을 어쩔 수 없이 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그걸 따지고 먹겠어요. 그런데 다이옥신을 이제 쥐라든가 동물군에게 투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식품이라든가 그런 성분을 가지고 이제 이 다이옥신이 어떻게 해독이 되는가 이런 실험을 한 그 결과가 있는데 보고에 의하면은 그 쥐에다가 사료에다 다이옥신을 준 거예요. 근데 차를 같이 공동으로 투여한 그 쥐는 그 다이옥신이 거의 80~90% 이상이 체외 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변이라든가 소변이라든가 이 혈중에는 없고 피하 지방에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옥신이 분명히 여기다 이를 줬는데 이게 어디로 갔을까 보니까 배설물에 그게 거의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던 거.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은 그 엽록소라든가 이런 것도 강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푸른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굉장히 탁월한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그 차가 그렇게 탁월한 어떤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차를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생활 필수품으로 먹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생활용품이나 이런 쓰레기들 소각하고 이런 데서 그 오염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차를 생활하고 우리가 차 문화, 차인이라 다도를 항한다 이런다면은 일회용품 안 쓰게 하는 거 정도는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근원을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차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일회용품들을 안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차를 여럿이 이렇게 차를 뭐 한 20~30명이 마시게 될 경우 찻잔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찻잔 하나씩 갖고 오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종이컵에다 한 잔씩 놓아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컵이 없으신 분은 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차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뭐 잔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럼 먼저 드시고 이 잔 빌려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일회용품 안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해독제도 필요하지만 그 독성 물질을 유발시키게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모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절약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럼 차문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임금님 또 아니면 뭐 조상님에게 귀한 분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런 게 이제 차였죠. 그래서 차문화가 이루어졌는데 다례와 차례. 그래서 다례는 의식으로 이루어지던 다례죠. 뭐 궁중이나 왕실 불가 육아 이런데 또 관운상제에서 이제는 다례를 행했고 차례라는 거는 명절에 그다음에 뭐 사당 참배일 경우에는 초하루 매월 초하루나 보름 또 조상님 생일에 낮에 지내는 거 밤에 지내는 제사와 다르게 낮에 지내는 게 차로서 예를 올렸던 그런 게 남아 있죠. 그래서 잠깐 관운상제에서 이제 다례를 보면은 관례, 혼례, 상례, 제례시에 이제 다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은 이제 그 관례 성인식 때는 이제 이 관례를 해주실 주례분에게 찾아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권하면서 다례를 행한 거. 그 다음에 혼례에는 이제 납치시 날짜를 정해서 사주를 신부집에 보내는 절차 있죠. 그때 사당에 고하면서 다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례에서는 성복. 돌아가시고 나서 옷을 소복을 갖춰 입는 거죠. 그 성복시하고 그다음에 아이고 하다가 그 무시곡 아이고 하다가 이제 그걸 마치는 걸 졸곡이라고 그러죠. 근데 곡을 하다가 마치는 그때 다례를 행했고 그다음에 제례에서도 이제 우리가 헌다 하는 절차 있죠. 헌다 이러면서 우리가 갱물 올리고 숭늉 이런 거 올리죠. 그런 절차들이 이제 관례, 상례, 제례에서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미풍양속으로 이제 다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궁중에서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행사가 있으면 중국의 사신이 와서 참관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치루어졌지만
사실 일반 민가에서는 얼마나 이게 잘 지켜져 왔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차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지만, 이 차 문화를 보면은 차를 즐겼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범부에 해당하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차를 마셔서 약간 좀 그런 역사에 이름이 나올 만한 분이 된 건지, 아니면은 역사에 이름이 나올 만한 분이라서 차를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사고의 그런 것보다 고도의 정신적인 뭔가를 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면은 이름이 남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차 문화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조금 중산층 이상에서 향유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 문화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차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차 문화를 즐기는 거는 제가 뭐 아까 좀 전에 중산층 이상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차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은 안분지족이나 정조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 차 음미학에서 살펴보고 있는 다신전에서는 정조결이라고 표시해요. 차는 이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보면은 차는요, 차를 만들 때 정결하게, 제대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묘하게 만들라는 거는 깨끗하게 잘 만들라는 거예요. 훌륭한 품질로 좋게 만들라는 게 그 다음에 저장할 때는 건조해야 돼요. 차가 여러분 봉투 이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 안 묶어져서 습기가 이렇게 잠깐 들어가거나 이래도 차가 한번 개봉을 하면 품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장할 때 건조하게, 그 다음에 다른 냄새 맺지 않게 잘 저장해서 마실 때 청결하고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마시라. 그러면 다도진이다. 예. 초이선사가 이야기한 거는 만들 때 잘 만들어서 보관을 잘 해가지고 마실 때 깨끗하게 잘 마시면 그것이 다도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간 맞춰서 먹는 거. 그게 이거겠죠. 그래서 이제 차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안분지족이에요. 스스로 편안할 안자, 자기 분수를 알고 지족, 알지자 족할족자죠. 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분지족을 우리가 조선시대 조선시대 차를 즐겼던 문인층에서는 이 안분지족이라는 말을 실제로 했고, 이런 정치를 느낄 수 있는 많은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안분지족과 관련해서 보면은 고려 때 이규보가 우물안 개구리의 낙을 달게 지키리라. 우리가 뭘 잘 모르고 그러면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우물안 개구리의 낙을 근데 정말로 우물을 통해서 보는 하늘만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세상을 다 본 사람이죠. 세상을 다 봤는데 내가 처한 이곳에서 우물안 개구리의 낙을 달게 지키리라. 이규보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어떤 문학의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물안 개구리만 그만큼만 알겠어요. 온 세계를 다 보고 우물안 개구리의 낙을 달게 지키리라. 이것도 안분지족하는 거, 나하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이영상이라는 분은 차를 다리는 돌탄관이죠. 차를 다리는 돌탄관과 또 낚싯대 가지고 거기에서 고사리를 뜯어가지고 먹는 것이 분이다. 이것도 안분지족이죠. 그렇지만 이제 낚싯대로 수렵을 하고 또 고사리를 뜯어가지고 좀 이제 이러면은 좀 부가 있는 그런 생활은 아니죠. 좀 절제되고 검소한 생활인데, 그렇지만 차와 더불어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분이다. 그래서 안분지족하는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이제 김시습 있죠. 김시습 삿갓인 김시습이죠. 이 양반의 글에 보면, 김시습에 보면은 시냇물 가운데 있는 너럭바위에서 쉬다라는 이런 글이 있는데, 이게 넓고 평평한 가위를 보면서 본문에 보면 물 위로 솟아있는 바위 숫돌처럼 편편한 그런 돌이 있죠. 그래서 이 돌에 10사람이 앉을 수 있고 차솥도 넉넉히 자리 잡을 만하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야외에서 들차외 잣자리를 지금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바위를 보고 그 바위를 느끼는 게, 10명이 넉넉히 앉아서 돌솥도 여기 한쪽에 걸을 만큼 여유가 있구나. 여기서 차를 마셨으면 하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
얼마나 차가 생활화되어 있으면은 그 좋은 곳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싶은 그런 걸 느꼈겠어요. 그리고 이제 초위선사의 정조결은 이제 그 정성과 건조 또 청결 이러면은 다도는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시정, 장시조, 포시결, 정조결, 다도, 진의 이렇게 이제 그 표시가 돼 있어요. 다신전에. 그래서 이제 초위선사 같은 경우는 그 다산 정약용하고 교류했죠. 그래서 이제 24세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산의 아들들하고 그 이제 비슷한 연배예요. 그래서 다산의 아들들을 통해서 추사 김정희와 같이 교류를 하게 됐고, 이제 한양에 있는 그 선비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은 다신전까지 저수를 하면서 이제 차를 실제적으로 생활화하면서 이미 그 차의 모든 차 생활이 뭐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차를 아주 수없이 생활화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나오는 그 에이스 있죠. 그런 아주 골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신전이란 책을 초록하게 된 거죠. 생활화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차문화에서 안분지족이나 정조결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다시 잠깐 그 우리 차문화의 유적지 몇 군데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산초당과 일지암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제 요즘에는 다산초당이나 일지암 이런 데를 관광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가고, 또 남도 여행을 하게 되면 많이 들리게 돼요. 근데 그래도 좀 우리가 차문화와 관련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은 다음에 그곳에 혹시 갔을 때, 혹시 내가 갔다 온 이후라도 좀 남다른 어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한국의 차문화 유적지 하면은 중요하게 꼽아지는 것이 이제 다산초당과 일지암이 되겠죠. 다산초당은 강진에 있어요. 근데 다산 선생이 18년을 그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읍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율동마을이라고 있어요. 지금 다산초당이 있는 그 다산초당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이 율동마을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마을에 유배를 가서 이제 살면서 그 마을에서 거기서 걸어서 얼마 거리가 안 되는 곳에 그 백년사, 옛날에는 만덕사예요. 거기 산이 만덕산이라서 만덕산에 만덕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백년사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그 백년사에 계시던 그 암 해장 스님하고 교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산초당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차 유적지로 돼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고쳤어요. 많이 고치고, 그 다음에 그 다산초당 자리에 사실 여러분들 그 보도에도 그림이 있지만 죄인이 그 유배를 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죄인하고 교류를 하면은 혹시 어떤 피해를 입을까 이렇게 피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기와집에서 살진 않았겠죠. 근데 요즘에 그 강진군청에서 이제 원래 원형대로 아마 이제 초가집 뭐 이런 복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그 다산초당의 어떤 그 다산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현대식으로 지어놨겠죠. 그런데 다산이 그 이제 백년사까지 거기 그 사진에 볼 수가 있는데, 다산 선생이 그 귀양살이를 하고 그 다산초당에 있으면서 무료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는 저 옆에 유학자였지만 저 옆에 있는 절에를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거기에 해장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해장 스님은 다산보다 나이가 많이 어렸지만 이제 두 분이 만났는데, 그래도 그 한양에서 유배온 어떤 양반이 왔으니까 차를 한 잔 대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 뭐 가야금이나 거문고도 이 음을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은 열심히 연주를 하다가 이 음을 들어줄 사람이 죽고 나서 줄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연주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처럼 둘이 막 정말 이렇게 그 오픈마인드가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서로가 아주 진솔한 어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밤늦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초면에 밤늦게까지 절에서 유학자가 유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밤중에 헤어져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같이 해장 선사와 다산 정약용이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건 일설에 강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근데 다산초당에 돌아와서 그 오랜만에 그냥 대화가 통하는 이 사람을 그 적거 생활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잠을 못 이루고 뒤척뒤척 하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래요.
그래서 인기척이 나서 나가 보니까 이 회장 스님 역시 이제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니까 다시 그 못내 아쉬움 때문에 그 밤중에 한밤중에 다시 찾아왔대요.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 뭐 울면서 그 정도까지의 사이였다는 거죠. 그렇게 내면적인 관계를 가졌던 그런 사이. 근데 이제 그게 다산 선생이 차를 접하게 되는 처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장선사의 호가 아암인데 이 아암이라는 호를 이 다산 선생이 지어줬다 그래요. 노자에서 부드럽기를 아이와 같이 하라는 이런 뜻으로 해서 아암이라는 호를 지어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아주 절친하게 지내고 나중에 그 뭐 다산 선생이 이제는 걸명소죠. 차를 구걸하는 거죠. 차를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까지 쓰게 되는 것까지 와요. 그리고 또 이걸 이유로 해서 이 아암 해장 선사는 초이 스님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아암 해장 선사를 통해서 초이 스님이 다산 정약용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교류를 하다가 이제 다산 선생의 아들들하고 이 초이 선사하고 연배가 같으니까 이제 교류를 해요. 그래서 그 아들들 유산과 하경과 하교죠. 하교가 있는데 그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같이 그 뭐 추사 김정희도 만나고 자하신이라든가 이런 한양에 있는 그런 선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다산초당의 그 다조 있죠. 조는 부뚜막 조자예요. 다조라는 거는 차를 이렇게 우리가 찻상처럼 하는 게 차를 준비하고 막 찻일을 하던 그런 차부뚜막이죠. 그다음에 여기 다산이 살았었다는 이제 정석이라는 글씨가 있고 그다음에 연당이라고 연못을 파서 다산 선생이 즐겼던 거. 집은 사실 이 지금에 있는 사진처럼 그 모습이 아니었겠죠. 기와집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진 않았을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천일각이라는 그 각에서 내려다 보면은 강진만이 한눈에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적거 생활을 하는 거. 그리고 제가 그 율동 마을에 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가봤는데 거기 이제 해남 윤씨들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율동 마을은 다산 선생이 다산에 해남 그 강진 읍내에 있다가 다산으로 옮겨 살면서 그 율동에 사는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산 선생한테 와서 아이들이 뭐 글도 배우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수업에서 한번 보겠지만 이제 다신계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 그 마을에가 율동이라고 하는 게 거기가 유자가 그렇게 많이 나는 곳이래요. 근데 옛날에는 유자가 몇 그루만 있으면은 저기 아이를 서울에 있는 대학에까지 한 명을 유학 보낼 정도로 그게 이렇게 아주 고급의 나무 종이었다고. 그래서 그 마을에 아마 유자가 참 많아서 근데 아마 다산 선생의 역량인지 학구열이 높아서 그 율동에 있는 그 이제 자제들이 이제 뭐 서울로 유학을 많이 가거나 큰 곳으로 가서 그 이제 제가 여기를 처음에 갔었던 것도 거의 뭐 한 20년, 한 10몇 년, 20년이 거의 되는 그 시절에도 이제 막 어디 대학을 나와서 어디에서 어느 집 누구는 어디에서 뭐라고 이렇게 굉장히 이 학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높은 그런 거를 들었어요. 그 어떤 노인 댁에서 이제는 밥도 한 끼 얻어먹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다산 선생하고 그 관련이 있어서 그런 영향으로 그게 후대까지 내려와서 아마 이렇게 학구열이 높은 동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산 선생이 이제 걸명소라는 거를 지어가지고 차를 좀 달라고 했죠. 한번 살펴보시겠지만 이 소라는 거는 임금에게 올리거나 공식적인 그런 거죠. 근데 다산 선생님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아주 우리나라 역사 유사 이래로 가장 많은 저수를 남긴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어떤 그런 현실적이거나 리얼리즘 없이 굉장히 풍류를 즐겼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걸명소죠. 그리고 뭐 병든 큰 누에는 누에라는 거 의미가 있죠. 누에가 이렇게 고치가 되고 하는. 그래서 큰 누에가 마침내 다인 노동조차 마시도 못했던 7잔째를 마르게 해서 그러니까 노동이 칠환시라는 게 있어요. 7사발의 찻잔이라는 차를 7사발 마신다는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한 잔 마시면 뭐 몸이 맑아지고 이 2잔, 3잔, 4잔 계속 이 차를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져서 나중에 7잔은 채 마시기도 졌는데 여기 날개 밑에서 바람이 솔솔 일어나요. 그 날개가 돋아나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날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잔을 먹고 7잔은 아직 마시기 전에. 그래서 아직도 7잔은 마시
마시지도 않았는데 날개가 돋아나듯이 바람이 솔솔 분다. 그래서 복례산이 어드메뇨 이래요. 복례산은 신선들이 사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선이 돼서 날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 노동은 차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차를 6잔 마시고 7잔은 미처 마시기도 전에 여기에서 막 솔바람이 양 겨드랑이에서 솔솔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날개가 돋아나서 날아가겠다 이런 소리인데 그런 이제 노동을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뭐 용단, 봉단 등 왕실에서 보내주던 진귀한 차는 이미 바닥이 났어 이랬죠. 용단, 봉단이라는 거는 좀 뭐 하여튼 귀한 차인데 왕실에서 그 보내주신 귀한 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얼마나 재밌는 내용이죠. 그 귀양살이 하고 있는데 왕실에서 이런 고급의 차를 보내줬겠어요. 근데 차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어떤 찬사를 하면서 즐기는 어떤 굉장히 풍리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 꾸리는 훔치를 개눈 고기 눈에 비기던 옛 선비들의 취미 이거는 개눈 고기눈 이러는 거는 개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왔죠. 그 다음에 고기눈도 동그랗고 그래서 찬물을 끓일 때 아까 우리 화우에서 얘기했지만 물을 끓일 때 돌솥에서 물을 끓이면은 처음에 물이 이렇게 방울방울 돌 밑에 뜨거워지면서 방울방울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방울방울 오다가 나중에는 이 방울이 자꾸 작아져요. 처음에 큰 방울 나중에 적어지다 나중에는 방울이 없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면 그때 익은 물이다. 근데 방울방울 져 있는 물은 안 익은 물이라서 맹탕이라고 하고 방울이 없어질 때 그때가 이제 순숙돼서 익은 물이라 이런 이제 표현들이 다신전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표현들을 발해서 이 걸명서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지암 있죠. 일지암은 이제 초위선사가 41세 되는 해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 가지지자잖아요. 한 가지로 된 초막집에서 살면서인데 지금은 현대에 와서 이제 누마루라든가 요사가 다시 크게 요사체가 기와집으로 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 해남 대흥사 그 위에 이렇게 한 일지암이 있었던 집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차문화 유적과 더불어서 살펴볼 곳이 칠불사, 지리산 칠불사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의 차가 이제 최초로 들어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그 가락국의 김수로왕 김수로왕의 비, 허황우죠. 허황욱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전해지는데 이 전설과 함께 많은 기록들이 이렇게 여기 전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허황우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김수로왕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왕자를 10명, 공주를 2명 낳았다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는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차 이야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근데 그 10명의 왕자 중에서 7명이 자기 그 외삼촌을 따라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곳에서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지리산에 와서 수행을 했어요. 지금 칠불사 자리에서. 그래서 거기서 득도를 했다 해서 7부처님이 됐다 해서 칠불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상원이 그 당시에 이런 모습이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그 옆에 아름드리 홍성도 이렇게 있고 하는데 여기가 칠불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 선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7왕자가 득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영지라는 그림이 있죠. 그 영지라는 곳이 빛칠 영자의 연못지자예요. 그래서 그 수로왕비가 자기 아들이 7명이나 외삼촌을 따라서 출가를 했으니까 얼마나 아들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싶어 찾아가면 외삼촌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못 올라오게 했대요. 근데 이 영지라는 이 연못에 보면은 그 위에 운상원 자리에서 7왕자들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제 공부하다가 산책을 나오거나 이래서 마당을 거닐고 그러면은 이 연못에 그 그림자가 비쳤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을 달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천수라는 물이 있는데 이 물 맛이 제가 한번 그 pH를 재보니까 7이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알칼리수고 그다음에 여기 초위선사 다신탑비가 서 있고 그다음에 초위선사가 다신절을 등초한 앗자방 이런 유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리산 쪽에 혹시 이제 움직일 이유가 있으면 이런 우리 차문화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앗자방에도 한번 둘러보고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 보면은 화계의 쌍계사 앞에 대렴의 차 시베지비가 있는데 저는 이제 시베지라고 하는 거는 대렴차 시베지라고 하는 거는 828년에
대령공이 중국에서 차를 갖고 와서 심은 거니까 이제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 차 시베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이전에 이미 있었을 텐데 왜 그러냐. 여기는 대령공이 갖고 온 차가 심겨진 곳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곳이 그 대령차 시베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차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화엄사에 가면은 그 효대 그 올라가면은 밑에 이제 연기조사가 그 타부에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머니께 이렇게 뭐를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찻잔이다. 어떤 분은 아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 차 하는 쪽에서는 찻잔을 차를 올렸을 것이다. 여기 차 산지니까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도사 금강계단에 이제 차나무들 분포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의 그 차문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고대 사국의 차생활 문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번 고려 또 조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다송 내용과 또 수로항비에 얽힌 차 이야기 한번 정리하시고 이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고대 사국의 차생활 문화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